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9번 지문입니다. 일단 이 지문 읽기 전에 말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 이해랑 이 2번 보기 문제랑 4번 보기 문제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어렵다고 했던 학생들이 2번 문제 또는 4번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예술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 지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문 복합, 갈래 복합, 융합 지문이라고 할 것이지 왜 이렇게 했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 용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파고 들어가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에 두 문단이겠죠. 하지만 앞에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조금은 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죠. 그냥 그렇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건 잡았어야 돼요. 이건 그냥 그렇다라고 읽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한 게, 여기 이걸 읽으면서, 1문단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문단, 첫 문장을 보고, 물질을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 첫 문단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는 봐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환원, 그러니까 되돌린다는 거죠. 그 물체를 구성했던 구성 요소들로 되돌린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그리고 하위 요소 내려가면은 기본 요소, 기본 요소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물질을 분해하면 나오는 요소가 그 물질의 기본 요소인지 아니면은 그 물질을 분해하고 끝까지 분해했을 때 이 원자핵과 전자로 분해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 1문단에서 그 원자핵과 전자가 기본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해하면은 나오는 게 기본 요소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모아서 그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그 사이에 왔다 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분해했다가 붙였다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존재론적인 환원은 다양한 수준의 물질이라니까 이 수준이 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와 그런 것들도 다 같은 근본은 같잖아. 근본은 물인 게 맞죠. 근데 수준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아무튼 간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든 다른 식으로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이 다양한 수준의 다른 물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부분과 그 물질 전체 사이에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의 속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속성과 부분들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잘 못 읽는 학생은 이 문단부터 막혔겠는데, 과학 연구에서는 존재론적인 환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다. 물을 모으면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 연구에서 존재론적인 환원을 바탕으로 여기 읽었죠. 하지만 존재론적인 환원은 사람의 영혼과 같은 정신적인 존재,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물질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설명을 못한다 이거죠. 왜냐면 기본 요소라는 게 없으니까. 환원이라는 개념이 기본 요소를 가정을 한 건데 기본 요소가 없는 것을 어떻게 환원을 할 수 있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우리가 읽은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단으로 가보면 이 정신적인 존재가 물질로 환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환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존재론적인 환원과 그리고 존재론적인 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를 했어야겠죠? 그리고 3문단으로 가서 정신적 존재가 물질로 환원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원론과 유물론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문장 자체는 그렇게 표시할 부분이 있진 않아요. 다만 이원론과 유물론은 체크를 해두고 이 다음에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올 때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론은 정신적인 존재는 독자적인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라는 거, 두 개. 그러니까 만약 두 개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과 물질이잖아요, 그쵸? 아니면 정신과 육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합쳐져 있다는 건 뭐죠? 일원론입니다. 정신과 신체가 합쳐져 있다. 일원론. 이원론은 정신적 존재는 독자적인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로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찌됐건 물질적인 게 아니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이원인 거예요. 하지만 이원론은 오랫동안 정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졌던 대상들이 복잡한 물질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원론의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주장이었겠지. 이원론이라는 것이 과거에서 현대 혹은 특정 시점의 미래까지 가면서 이 당시에 이건 정신이니까 안 돼, 이건 정신이야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증명이 됐다고. 이건 정신이 아니야. 사실 알고 보니까 물질이야. 그러면서 당연히 그 과거에 세워졌던 이원론의 논리는 약해졌겠죠. 그리고 유물론은 그렇다면 이 이원론이 정신적 존재라고 여겨졌던 대상들이 복잡한 물질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설득력이 약화된, 이것을 뭔가 이원론의 설득력이 약화된 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100%이겠죠. 유물론에서는 말을 꼬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물론의 입장과 존재론적인 환원의 입장을 모두 수용. 존재론적 환원은 뭐였어요? 존재론적 환원?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다. 그리고 유물론은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유물론의 입장과 존재론적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 정신적 존재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속성이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믿는 입장 1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지만 우리 두뇌와 같은 특정한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추론 능력과 같은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 이거 어렵죠. 자, 두 개로 나눕니다. 정신은 이 둘 다 전제는 똑같아요. 전제는 똑같아요. 둘 다 세 개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정신도 물질로 환원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개가 물질인 건 맞아. 전부 다 물질인 것은 맞는데, 특정한 물질은 정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건 물리적인 걸로 환원이 될 수가 없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정확히 막 좀 퍼즐이 맞춰져 있는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대요.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추론 능력과 같은 정신적인 속성은 1번에서는 그것조차도 물질로 환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전자는 1번이죠. 존재론적 환원을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후자까지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존재론적 환원을 오직 존재자의 수준에서만 수용하는 것이자,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것, 두뇌의 속성, 두뇌 안에서의 속성은 추론 능력, 지능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은 존재론적 환원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존재론적인 환원과 유물론을 합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존재론적 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존재론적 환원. 전체는 부분의 일부이다. 그리고 유물론에서는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부분적인, 전체는 부분의 일부이다라고 했나 내가 방금?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부분의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2번 입장에서는 결국 그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의 입장은 그거인 거죠. 부분이 전체가 됐을 때, 부분이 전체가 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속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속성은 부분의 특징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이 두 번째는 요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후자 특정한 물질의 경우, 후자는 특정한 물질의 경우 환원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지럽냐? 예를 들어서 화학자와 물리학자는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들이 궁극적으로 물리학에서 다루는 보다 미세한 물질들로 환원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겠죠? 모든 화학적 용매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핵으로 전부 다 환원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쵸? 근데 몇몇 화학자들은 특수한 종류의 물리계가 화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등장하는 창발적 속성. 요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이건 너무 색깔이 너무 진하다, 그치? 이 창발적 속성. 이 창발적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후자, 두 번째 입장인 거고, 창발적 속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입장인 거예요. 혹은 첫 번째 입장은 이 창발적 속성마저도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죠. 가령 비평형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조절성은, 비평형 상태는 뭐 이런 거죠.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 변화의 속도가 달라 물질의 성적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왼쪽으로 가려는 녀석, 오른쪽으로 가려는 녀석 속도가 다른데 이 과정 속에서 특정한 조절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나도 모르지. 근데 이런 성질이 있대. 근데 이런 것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왜냐면 봐봐요. 두 개의 물질이 합쳐졌어. 이 첫 번째 물질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두 번째 물질은 오른쪽으로 갈라 그래. 첫 번째 물질이 여기로 갈라 그러고 오른쪽 물질이 여기로 갈라 그러는데, 이 합쳐진 이 물질은 당연히 찢어져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찢어지지 않는다고. 왜냐? 첫 번째 물질이 왼쪽으로 가려는 힘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혹은 오른쪽에서 당기는 힘이 이 두 물질이 합쳐진 그 결과물에서 생겼다는 거지. 이걸 억제하고 이걸 억제하는 힘이 결국은 요 힘에 대한 반대 힘과 요 힘에 대한 반대 힘이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 합쳐짐으로써. 그쵸?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합치면 여기로 가는 애가 여기로 가는 애를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건 그냥 이 방향성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리면은 좀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엄청 중요해요. 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계속 끌어온 거예요. 하위 계층에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속성.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전자랑 후자랑.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읽어가면서 보기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방금 우리 이 핵심에 대해서 파악을 했죠? 이 문제 그냥 지금 풀어볼까요? 문제 풀이 강의도 따로 있긴 한데 보여줄게요. 여태까지 읽어왔죠? 자, 봐요. 수소와 질소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암모니아 냄새는 수소나 질소에 존재하지 않고 예견할 수 없는 것. 상온에서 질소와 수소가 직접 반응하는 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나타나는 뭐예요? 창발적 속성이죠. 답 나왔네요. A가 지니고 있는 화학적 성질 뭐예요? 창발적. 기억의 입장은 뭐죠? 창발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와 질소로 환원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지만은, 니은의 입장에서는 창발적 속성은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쉽죠? 결국은 지문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읽느냐, 결국은 글이잖아. 지문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 많은 것이 정해지는데, 그건 뭐 본인이 계속 읽고 연습하고 분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가 문제였던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문제였을 거예요. 이 뒷부분도 좀 읽어볼게요. 왜 이게 인문지문인지 이제 알겠지? 자, 물리적 세계의 물질들이 기본 입자들로 환원된다는 경험적인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쵸? 그쵸? 지금 물리적 세계에서 계속 분해하고 환원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실험했고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 환원은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서 세계 전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창발적 속성을 동의하지 않을 때 요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속성의 수준에서 아닌가? 이거 좀 애매하다. 여기까지, 여기는 예상은 하지 맙시다.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환원이 된다. 환원이 된다.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서 환원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창발적 속성을 배제하는 것인가? 좀 더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염기의 배열 순서를 읽어내면 인간의 다양한 형질이 발현되는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규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선 개체주의적 입장에서의 반론이 가능하다. 이들은 어떤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닌 속성들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요거, 이 개체주의적 입장이랑 뭐랑 되게 반대되는 것 같죠? 뭘까요? 우리 여기서 지문에서 읽었던 단어, 존재론적 환원이에요. 존재론적 환원이 뭐였어요?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라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다라는 것을, 이것도 여기까지 읽어와가지고 이걸 또 건들 수는 없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엄밀히 말해가지고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가지고 100% 딱 맞춰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에서 존재론적 환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속성과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전체의 속성이 만들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죠. 물질과 부분들의 속성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속성들로 환원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부분들의 속성들의 합으로만, 이런.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환원적인 입장이 아니고
부분의 속성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모여서 더해진 것이다. 이걸 뭐 환원하고 이딴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다음으로 인과론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문제랑 같이 연결지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해져요. 지문만 보면서 설명하려니까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것들에 맞는 어떤 예시가 있겠지. 뭐 요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예시,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씩 더 맞춰주는 거지. 나도 이거 이런 단어 이 지문 보면서 처음 봤는데. 자, 아무튼 인과론적 입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들은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환원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부분의 속성 사이에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건 딱 봤을 때 발레가 딱 있죠. 창발적 속성은 여기에 인과론적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원이 불가능하다. 마지막 양자역학 입장에서의 반론은 미시 세계에서는 뭐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각 부분들 상대가 독립적이지 않고 섞여있는 중첩 상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게 환원이 요거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가지고 환원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세계로 가보면은 이것들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그냥 중첩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개별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의 세상에서는 만약에 아까 전자와 원자 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래의 우리 실제의 세계에서는 원자와 전자핵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리할 수가 있대. 속성이니까. 환원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환원을 하면은 전자와 원자 핵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미시세계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좀 말이 많습니다. 양자역학 정확히 여기에서 이야기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시세계에서 이 어떤 중첩 상태라는 주장도 역시 사실은 관찰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건 지문 내용은 아닙니다. 관찰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 따르면 이 관찰을 한 이 행위 자체가 이 미시세계라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첩 상태라는 말이랑 어떤 물질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하고 많은 상황들이 모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로만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알 필요는 없고요. 나도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아무튼 이 중첩 상태라는 것은 뭐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나도 너무 어려워. 여기 나오는 단어들. 근데 단어가 어렵다고 지문을 못 읽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이해도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도 창발적 속성, 존재론적 환원, 유물론도 잘 몰라요. 유물론 지나가면서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유물론, 개체주의적 입장, 인과론적 입장, 양자역학 입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더 많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요건 우리는 지문을 분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출제자가 글쓴이가 우리한테 내주는 설명, 해주는 설명, 내주는 자료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읽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 때는 조금 급하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둘수록 시험 때 본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